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북한의 최근 무기 시험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있었던 첨단 다탄두 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고 말했지만 한국은 그 주장이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며 칭송하며 사진을 증거로 내보냈다. 몇 시간 후 한국은 이를 기만되고 과장됐다며 증거를 공개하며 실패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논쟁은 심각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기 개발을 하는 북한의 무기 개발 검증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만일 북한의 최근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뜻이다. 다탄두 미사일은 방어하기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개발이 쉽지 않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만이 이러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제 그들도 이 능력 획득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선전하고 있다. 앞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종적으로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 능력을 개발할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MIRV는 하나의 미사일 동체에 실려 발사된 여러 개의 탄두가 부착돼 각기 개별적인 목표를 향하면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수 있다. 탄두는 다양한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자체 로켓에 의해 구동된다. 서로 다른 속도와 여러 방향으로 분리되기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효율성이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은 26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 및 유도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다탄두 시험의 중장거리용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1단 엔진을 사용했고 분리된 기동 전투부들이 3개의 목표 좌표로 정확히 유도됐다고 주장했다. 미사일은 안전을 보장하고 탄두 비행을 측정하기 위해 170에서 200km 반경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어 분리된 기동 전투부들은 설정된 3개의 목표 좌표점들로 정확히 유도됐다면서 미사일에서 분리된 기만체의 효과성도 반항 공목표 발견 탐지기들을 동원해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험은 북한에 있어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최우선 과제로 설정된 MIRV 능력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군은 정상적 다탄두 분리 모습이 아니다라며 비행 도중 무기가 폭발했다며 이러한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시험 초기에 불안정한 비행이 나타나 공중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 촬영한 영상도 공개됐다. 한국군 관계자는 성공적인 시험 발사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잔해를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내놓은 미사일에서 분리되는 탄두와 기만체 사진은 실제로는 지난 3월 진행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사진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전문가들은 이 실험의 사거리가 보통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미사일이 충분한 유도 및 제어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른 전문가들은 다탄두 시험의 일부분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많은 부분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원은 다탄두의 비행과 분리가 작동한 것 같다고 보면서도 북한은 다탄두가 정확히 목표에 도달했다는 증거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BBC에 말했다. 일본 방위상은 미사일이 최대 고도 100km를 달성했다고 했다. 이는 미사일이 우주 공간에 들어가지 않고 대신 지구 대기권에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탄두들이 대기권 재진입 후 고열과 압력을 테스트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능력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기 시험은 접경 지역에서 민간인이 포착했으며 한국 언론은 이들이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하늘의 항적이 찍혔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 영상이 큰 폭발이나 재앙적인 실패를 나타내는 것 같지 않다고 밝혔으며 항적은 북한 관영 매체 사진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더 미묘한 실패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탄두가 분리돼 스스로 성공적으로 비행했다는 개별 증거는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북한이 적국의 첫 공격 이후 미사일 무기고가 고갈될 수 있는 상황에서 MIRV 미사일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시험은 성공이라 차지하더라도 그런 종류의 무기 개발을 완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이 이 목표를 이루려면 최소 몇 년은 더 걸리리라 추정했다. 북한이 당 전원회에 돌입하기 전 며칠 전에 열린 이 시험 발사 시기는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 발사 시험이 북한군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는 북한이 지속적인 저항의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들의 적국들의 발전 능력을 시사했을 수도 있다. 미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 및 일본과 짧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벤 디펜 전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무기 시험을 분석하는 데 가장 좋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 초상위장들 처음 공개했다.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며 독재 체제의 동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이다. 노동당 전원회 회의 사진에서 회의에 참석한 간부 전원이 김정은의 얼굴이 단독으로 그려진 배지를 가슴에 착용했다. 북한 내부에선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2년부터 김정은 얼굴이 담긴 배지를 제작했다는 언급이 나왔지만 관영 매체를 통해 당 간부들이 이를 공개석상에서 착용한 모습은 처음 확인됐다. 북한 주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슴에 최고 지도자의 초상이 담긴 배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곧 일반 주민이 김정은 배지를 착용한 모습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주민은 대체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함께 들어간 배지를 착용했다. 이에 더해 우상화의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동상 같은 각종 대형 조형물을 제작하거나 당규야, 헌법 등의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기조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에선 우상화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김정은의 모자이크 벽화가 2022년 10월 연포온실농장에서 최초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 명칭을 태양절에서 사이로 4월 명절, 봄 명절 등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지난달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선 교내 혁명사적관 외벽에 김정은의 초상화가 선대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나란히 걸린 모습을 공개하는 등 이미 선대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 만에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군사 동맹 관계를 선언한 뒤 대내외적 자신감이 높아진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선대인 김일성의 배지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 11월이다. 김정일의 배지는 그의 50회 생일인 1992년 2월에 만들기 시작했다. 다만 김정일의 반대로 일부 간부만 착용하다가 유훈통치 기간이 끝나고 선군 정치를 본격화한 2000년대 들어 일반 주민이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김정은 우상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김정은이 선대수령인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올랐음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적대적 두국가론 강화, 주석제 부활, 핵무력 고도화 등을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신문은 이날 전원회의 2일차 회의 결과와 관련해 김정은이 2024년도 상반년 기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그 요인, 경제 전반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 궤도에 올려세우는 데서 장애로 되는 일부 편향적 문제들을 지적하는 중요 연설을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이나 전반적인 경제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비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가 진행됐다며 김정은이 2024년도 상반년 기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그 요인, 경제 전반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 궤도에 올려세우는 데서 장애로 되는 일부 편향적 문제들을 지적하는 중요 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하반기 사업 중심 방향과 당면한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령적인 과업을 밝혔다. 그러나 통신은 김정은 연설의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이번에 소집된 전원회의는 올해 상반기 대내외 성과를 결산하고 하반기 각종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성격이 강하다. 김정은이 전원회의에서 경제 발전 장애물을 지적했다고 한 만큼 지방발전 2010 정책 등 올해 그가 역점을 둔 사업의 추진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매년 20개 군의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마련됐으며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처음 제시했다. 통신은 전원회의 참가자들이 김정은 동지의 연설을 경청하며 의정토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원회의는 지난 28일 시작됐으며 총 5개의 의정이 상정됐으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무엇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전원회의는 북한과 러시아 간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평가받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열려 주목된다. 구체적인 북러 협력 확대 방안 등 후속 조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내외 주요 문제들을 논해 의결하는 기구다. 통일부는 김정은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가 등장한 것에 대해 선대 흐리기 일환인 동시에 독자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김인혜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배지가 근본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등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또 경제난, 한류 등 외부 사조 유입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높이고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집권 10년 차인 지난 2021년 8차 노동당 대회 이후부터 김정은 우상화가 본격화되어 왔다면서 올해는 3대 초상화가 최초 공개되었고 태양절 표현을 자제해 왔다라고 최근 진행된 일련의 우상화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사업 결산 등을 하고 있다. 전날 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에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이 김 총비서 얼굴이 담긴 배지를 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부대변인은 김정은이 전원회의 연설에서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는 일부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떤 문제를 언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고 향후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